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NCS 해법 특강 제 두 번째 시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센터의 김진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스펙과 능력의 차이, 그리고 능력은 과연 무엇일지 알아보았는데요. 그 능력은 기본적인 인성을 나타내는 직업 기초 능력과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전공 능력인 직무 수행 능력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직업 기초 능력을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직무 수행 능력, 또한 NCS 채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무 수행 능력이라 하면 특정 분야 직무를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능력인데요. 크게 우리가 분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분류 체계는 NCS 개발을 위한 사실 행정 시스템이고요. 활용을 할 때는 굳이 분류체계 틀을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대분류, 크게 24개 분류를 만들었고 그 대분류를 구체적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나눴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크게 이제 대분류가 사업관리부터 경영회계 사무 해서 이제 농림어업까지 있습니다. 이 NCS 분류가요. 사실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 4대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또한 고용보험을 내고 있어요. 근데 그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한국고용직업분류라고 있습니다. 그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중분류 24개를 잘 본따와서 NCS 분류체계랑 연결을 한 거예요. 과연 이 직업에는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연동이 됐습니다. 향후에는 나중에 채용공고, 이런 워크넷이라는 그런 채용공고 이런 것과도 다 연동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관리에서 대분류는 이제 그 24개고 중분류는 80개, 소분류 238개, 그다음에 세분류는 887개인데요. 우리가 NCS 몇 개 개발됐다 할 때 그 카운트의 단위는 이 세분류를 의미를 합니다. 현재 2016년 3월까지 887개 중에 847개가 개발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40개는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그 40개는 우리가 이제 NCS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요. NCS 기반으로 교육도 바뀌고 나중에 자격, 체계도 바뀝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격 체계가 조금 파워풀한 데가 이제 의학계, 의사, 약사, 간호사, 한의사 이런 쪽에 이제 자격 체계가 있는데요. 그 분야는 조금 NCS 개발을 좀 나중에 개발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약간 유보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자격 체계 중에서 또 가장 강력한 게 어디가 있어요? 교사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 중등, 유아교육부터 그 부분도 이 교육계도 사실 NCS 개발이 아직은 조금 늦춰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40개는 아직 개발이 안 됐고요. 매년 신규 개발 시 50개가 이제 개발이 되고 기존에 개발된 것도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숫자는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833개 체계였다가 857개, 현재는 887개가 되어 있다는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NCS를 찾기 위해서는 가장 익숙해야 되는 게 요 홈페이지예요. 포털 사이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포털 검색란에 국가 직무능력 표준 해도 나오고요. NCS라고 이제 키워드를 검색해도 나옵니다. 이 www.ncs.go.kr 이 GO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go.kr이라고 해서 요 이제 메인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분야도 검색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처음에 NCS가 뭔지를 궁금해하시면 NCS 홍보 쪽을 조금 찾아보시면 되고요. 검색을 할 때는 NCS 학습 모듈 검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NCS는 뭐고 학습 모듈은 뭡니까? 이런 질문이 있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NCS는 말 그대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능력을 체계화한 자료고 이 학습 모듈은
그 NCS를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그 교육 컨텐츠를 만든 게 학습 모듈이에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CS 학습 모듈 검색란에서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커리어 패스, 그러니까 나 진로를 설계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클지에 대한 그런 꿈을 설계할 때는 경력 개발 지원이라는 이 세 번째 파트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현재는 약간 우리 청년들이 찾아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NCS 사이트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정 설계 지원은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실제 교육을 하는 훈련 기관에서 어떻게 NCS 기반으로 교육 과정을 짤지 실제 이 NCS 홈페이지에서 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나중에 참여 공간이라는 것은 카페라던가 내 의견, NCS 위키라고 또 있는데 기존에 있는 NCS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업데이트해 주세요. 뭐가 필요한데 지금 NCS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NCS 참여 공간의 위키 쪽에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실은 NCS 개발에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활용에 대한 자료, 활용 중에 교육, 훈련, 자격, 채용, 기업에서 인사관리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관련된 자료가 자료실에 나와 있고요. 마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NCS를 찾아보면 클릭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고요. 그 저장된 것을 또 이렇게 클릭해서 컨텐츠 조합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하나의 파일이 됩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마이 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NCS Q&A 센터는 여기서 여기저기 이제 NCS가 확산되니까 여기도 뭐 NCS 얘기하고 저기도 NCS 강사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구난방인 거예요. 일관된 답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NCS Q&A 센터에 질문을 하면 공식적인 답변을 해드리는 파트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검색을 하냐면 내가 만약에 문화예술 디자인이다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중분류가 이제 문화예술도 있고 문화 컨텐츠도 있고 또 클릭을 하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쪽이다. 나는 문화예술을 한번 경영하는 경영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경영을 클릭을 하면 이 문화예술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기획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나중에 정보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술도 경영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능력이 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다시 클릭하면 우리가 NCS 몇 개 개발됐다라고 할 때는 세 분류인데요. 그러면 문화예술 경영 NCS를 한번 보자. 그러면 그것을 구성하는 아주 하위 단위가 소위 말하면 능력 단위, 컴피턴시, 유닛이라고 되어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유닛 오브 컴피턴시라고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컴피턴시 유닛, 소위 말하면 그 사람의 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 그리고 교육훈련에 2박 3일짜리 20시간의 교육이 가능한 하나의 단위, 학교에서 보면 한 1학점이 가능한 하나의 단위를 우리가 능력 단위라고 합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분류 체계는 NCS 개발을 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 시스템이고요. 활용을 할 때는 이런 능력 단위, 우리가 사실은 847개의 NCS가 개발되어 있고 하나의 NCS당 능력 단위가 한 10여 개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라 능력 단위 개수가 총 몇 개일까요? 한 구체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8,817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 호주는 한 18,000개가 되어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한 26,000개가 되어 있어요. 그 26,000개, 18,000개로 한 8, 90%의 직업의 능력을 다 커버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능력 단위는 소위 말하면 조금 더 러프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될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해서 다운을 받아야 될 내용은 이 능력 단위예요. 그 능력 단위에 구체적인 행동 지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행 준거라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할 수 있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구체적인 그 지표가 나중에 면접할 때 채용에 이제 그 면접 문항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이슈가 있는데 능력 단위의 수준이 좀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인데 그리고 지금 대학생인데 이 분야 전체 능력 단위를 달달달달 외울 필요 전혀 없고요. 처음에 입직자 수준, 처음에 회사에 들어갈 때 그 신입사원으로서의 필요한 능력
능력 단위만을 잘 이제 다운 받으셔서 거기에 필요한 행동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NCS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만들어 나가야 될, 구현해야 될 그런 사회는 능력 중심 사회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전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는 얘는 공부 잘하고 얘는 노래 잘하고 얘는 춤 잘 추고 얘는 축구 잘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간에 공부를 잘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나라였단 말이죠. 왜? 자, 이게 이제 능력 중심 사회가 구현되는 하나의 그림인데요. 이 능력 중심 사회라는 것은 꿈과 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는 이 분야 일을 잘할 것 같아. 이 분야 일을 잘할 것 같아. 나는 이걸 하고 싶어. 이런 꿈과 끼에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이 분야 이런 일의 세계가 있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엄마들이 직업의 세계를 잘 몰라요.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단 말이죠. 또한 선생님도 직업에서는 무슨 능력이 필요한지 솔직히 말해 잘 안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 교수님들이 알고 있는 학문적인 내용은 잘 가르쳐 주시는데 과연 이 분야가 어떻게 활용될지, 내가 수학 공식을, 근해 공식을 외우고 인수분해를 외우는데 이게 과연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자료가 딱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NCS를 통해서 직업 분야에서는 이러이러한 능력이 필요해. 앞으로 이 분야에서는 너는 이렇게 크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커리어 패스까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게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 중심 이제 사회적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누구? 학부모, 우리 엄마, 아빠. 엄마는 어떻게든 왜 너 100점 만점에 하나 틀렸어, 2개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좋은 대학을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펑펑 놀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실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의 입시 위주의 교육보다 정말 직업에 대한 앞으로 우리 자녀는 이런 걸 잘하니까 평생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이런 쪽으로 이제 진로 지도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많은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반에는 이제 NCS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떠들어서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자료, 구체적인 컨텐츠를 갖고 교육도 바뀌고 자격도 바뀌고 채용도 바뀌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NCS가 기반이 되고요. 교육이 사실은 우리 여러분들 NCS 채용이 도입되고 나서 선생님들한테만 물어보고 교수님들한테도 물어봐도 누가 하나 딱히 대답을 해줄 수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NCS 기반으로 현장성 있게 배워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 그다음에 교과 교육 중심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점점 이 교육이 산업 현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라고 자꾸 교육 분야에서 알려줘서 교육 과정도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일학습 병행이라고 해서요. 앞으로는 예전에는 어떻게든 공부 스펙 쌓고 취업을 해야겠다는 그 목표 하나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가 너무 늦어요. 늦게 취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취업을 늦게 하면 또 뭘 늦게 해? 결혼도 늦게 하죠. 결혼을 늦게 하면 아이를 낳아봤자 1명, 2명밖에 안 난단 말이죠. 맨날 저출산 고령화 이걸 해결해야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걸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학습 병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찍 취업하고 취업해서 땡이 아니라 취업 이후에 여러분들이 일도 하면서 돈도 벌면서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가 바로 일학습 병행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완벽한 직장을 가야겠다라고 개인이 휴학하고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다양한 일의 세계를 먼저 체험을 해서 나는 이 분야에서 또 커야겠다.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지금 훈련과 일학습 병행이 이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바뀌는데요.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NCS는 나중에 자격을 바꿉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시험 봐요. 또 자격 시험 보려면 또 자격 시험 또 따로 문제집 사서 공부해요. 취업하려면 또 채용 때문에 또 막 공부해요. 그리고 나중에 근로자 돼가지고 근로자 역량평가도 또 다른 거 공부합니다. 이게 다 달라요. 사람은 하나인데 평가가 다 달라요. 평가 기준이 다 다르단 말이죠. 특히 이 자격도요. 여기서 배운 게 잘 이어가지고 요 정도 능력이 되구나. 그럼 나중에 자격을 줘야겠다. 이게 학습
학습 경험과 자격이 연동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따로 놀았단 말이죠. 교육은 교육대로 받고 또 자격증 따려면 따로 이제 또 공부하고. 근데 이제 글로벌 트렌드, 진짜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이 사람을 인정을 하겠다. 그러면 얘가 뭐 배웠는데 자격은 뭔데 이게 서로 이어져야만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얘 학습 경험이 이거고 이것을 어느 정도 잘 공부를 해서 능력이 돼서 평가를 했더니 자격은 이렇습니다. 교육과 자격을 연동하는 것도 NCS 기반으로 많이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채용제도예요. 채용은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을 혁신하는데 큰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교육에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면 뭐예요? 어차피 학벌로 사람 차별할 거고 학벌로 사람 차별해서 뽑고 나중에 임금도 그렇게 줄 건데 그래서 이게 연동이 안 되고 이제 교육에서도 좀 신뢰가 안 걷거든요. 근데 이제 채용부터 그 스펙보다는 정말 이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겠다. 그리고 이 노동시장 개혁, 제대로 이 사람을 일을 하면 그에 따라서 보상을 주겠다. 지금 요즘에 이제 공정한 인사지침 하면서 굉장히 노동시장 개혁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채용제도는 교육을 혁신하는 데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노동시장 개혁을 하는 게이트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채용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데요. 채용이 그만큼 우리나라가 채용 제도를 건든 역사가 없어요. 굉장히 이제 그거는 기업의 자율권이기 때문에 기업에 맡겼습니다만은 그동안 기업은 채용에 크게 관심 없었습니다. 알아서 좋은 인재들을 들어오겠지라고 사실은 반감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NCS 채용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분야에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라고 그렇게 알려줘야 되고 그 분야의 일을 하려면 이런 능력이 필요해. 이것을 찾아보려면 NCS 사이트에서 찾아봐라고 하고 이제 그 NCS 채용 제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 중심 사회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분야를 알아내고 그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그에 따라서 채용이 돼서 그 안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대로 능력을 평가받아서 임금까지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기반은 NCS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NCS도 어려운데 또 이 영어는 뭐냐, NQF는 뭐냐,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이라는 그 체계인데요. 사실 능력 중심 사회가 워킹되는 나라는 NQF가 구축이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는 얘는 고졸이야, 얘는 중졸이야, 얘는 석사야, 얘는 박사야 하면서 소위 말하면 그 사람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뭐랄까 학력을 많이 따졌습니다. 그러니 나는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장그래 같이 그 분야에서 만약에 그 학위도 없고 자격도 없고 나는 일만 했어. 순전히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일만을 했다.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의 스킬을 갖고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 이 학벌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다 학위 쪽으로 학력을 높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학벌 중심의 나라였단 말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학력 체계도 있고 또 자격 체계도 있고 순전히 일한 그런 경험도 있어요. 나는 10년의 경력, 15년의 경력, 일의 경험도 있단 말이죠. 이것을 서로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장그래가 10년 동안 일을 했다면 이 사람의 능력을 잘 평가해가지고 이 사람은 4년제 나온 사람하고 동일해. 땅땅땅 국가에서 NQF 인증서를 하나 발급하면 4년제 나온 거하고 동일하게 임금 수준까지 보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NQF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의 장그래가 내가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으로 바꾸고 싶어.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 입소문으로는 이 사람 잘해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얘 능력을 평가해주는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NCS를 통해서 정말 해외 영업 분야에서는 얘는 이 정도 능력이 돼. 얼마든지 4년제 나온 사람하고 동일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가 능력 중심 사회인 거예요. 그러면 NCS 채용 준비.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NCS 하면 또 다른 시험 과목, 또 다른 무슨 교과, 또 다른 다른
그거로 알고 막 또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NCS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초, 중, 고 그 대까지 배웠던 그것을 막 무분별하게 방향성을 잃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다면 본인의 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알 수 있도록 국가가 공짜로 진짜 오픈을 해서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그것 갖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내 생활로 이제 익숙하게 일상생활로 능력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 과정을 자기 속에서에 쓰라는 거예요. 굳이 뭐 나는 어느 일남이녀에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 배경이 이렇고 천편일률적인 그런 똑같은 자기 속에서 쓰지 마시고, 내가 토익 점수 900점을 받기 위해서 정말 내가 이제 그 외국 사람들하고 리스닝 스킬, 스피킹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루하루 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NCS 채용 준비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디 머리로만, 그리고 NCS 채용 전략 무슨 학원 막 이렇게 좀 상업화하는 그런 비즈니스 광고하는데 막 쫓아가서 이 문제집만 하나 다 외우면 나는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도 내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강의하는 저것만 들으면 돼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직업기초능력 이 교재만 하나 외우면 돼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온 그런 행동 지표들을 항상 상시적으로 내가 의식화하고 내가 습관화하고 내가 노력화해서 내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필을 하는 거예요. 입사 담당자들한테도 어필을 하고, 고득점 노하우, 기교, 기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뭐가 문제고 뭐가 어려움이, 장점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직무에 필요한 요건들을 먼저 이해하고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직무가 과연 나하고 잘 맞는지를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고, 내가 과연 실행 가능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를 잘 찾아보셔서 거기에 구체적인 행동 지표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첫째, 아까 얘기했듯이 능력별 행동 특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내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내가 뭐가 문제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문제인가 하면서 자기 반성과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했던 그런 부분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결과가 어땠는지 경험을 자꾸 기록에 쓰는 메모한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 동료 피드백, 나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준비하는 그런 스터디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한 NCS의 비전, 과연 능력 중심 사회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NCS 채용 준비 절대 머리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NCS에 있는 그런 행동 지표들을 자신의 일상 습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의 능력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